자, 143쪽에 10번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 등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사업비 예치,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출처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가 토양 소유자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인때는 정비사업비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예치금 청산급 지급이 완료될 때 반환한다. 이게 자 줄쳤어요. 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큰 도로입니다. 자, 여기에 도로 주위에 자 여러 동네들이 있죠. 네. 다 재개발 사업해야 돼요. 여기에 자 재개발, 여기도 재개발, 여기는 재건축, 여기 재개발, 여기도 재개발, 여기는 재건축. 자, 이렇게 정비사업이 어느 지역에 가면 여러 개가 몰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경기는 좀 보기 힘든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0몇십 군데 정비사업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에 들어가면은 뭐 옆에 앞에 다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예. 자, 그럼 일시에 이걸 조합이 설립해가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은 자, 이 지역의 첫째 전세 대란하겠죠. 전세집이 없어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이런 곳에 지정개발자를 투입합니다. 여기도 지정개발자. 자, 지정개발자 투입하면은 보통 5년 안에 사업이 완료돼요. 자, 여기에 있는 사업이 끝나면 여기 있는 사업 일로 보내면 되죠. 예. 자, 그래서 지정개발자는 어떻게 사업하느냐? 지정개발자는 매입 방식을 합니다. 매입 방식. 우리 책에 소개 안 돼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자 토지나 건물을 뭘 한다는 뜻이에요? 매입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어느 정도 이 지정개발자가 개발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50% 이상을 뭘 해야 되느냐? 매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 지정개발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5년 안에 빨리 사업 끝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사업 끝내면은 여기 있는 사람 일로 보내고 자 해서 다른 사업구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매입을 하는데 어떻게 매입하느냐? 여기 있는 토지 건물을 다 사놓아야 돼요. 그래서 지정개발자에 딱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 전에 지금부터 보냅니다. 지금 보내가지고 여기에 주민들 동태를 파가죠. 자, 첫째,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예, 그리고 자, 너무 이야기를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파악합니다. 일일이 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쫙 모아가 남자들은 매일 저녁에 회식을 열어줘요. 술죄가 그냥 술 먹인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은 온천 보내주죠. 그 온천도 시시하게 뭐 배 가면 쩌는데 안 갑니다. 일본에 북해도에 가면 삿포로에 료칸 온천 아십니까? 예, 1인당 200만 원짜리 그 보내줘. 자, 그렇게 해서 다 대접도 하고 호텔도 여행도 보내주고 하니까 자기 말 잘 듣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300이다. 그럼 한 350에 여기에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정개발자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이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평당 350에 매입을 하도록 합니다. 얼마? 50% 이상만. 50% 이상 딱 매입 딱 했다.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나는 350 받아가 안 된다, 더 달라 하는 사람들 있죠. 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자, 이제 사건 이 사람한테 줘버렸죠. 그러니까 350에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수용당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앞에 선동했던 사람 찾아보면 있습니까? 다 달라고 없지.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익에 땅을 사놓아요. 자, 여기는 앞 동네에서 야, 매입 방식 하는데 지정개발처가 350에 평당 넘어갔단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들이 단결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물어 가자 하면 안 가고 여행 가자 하면 안 간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술집에 남자들 모여가 술 한잔 먹는다더라. 그러면 그 불시에 가가지고 술 먹는 남자 다 끄집내봅니다. 너희들 때문에 헐값이 넘어간다. 논다. 어디 여행 간다. 그럼 관광버스 딱 앞에 가가 진치고 있죠. 누가 타나 딱 보고 다 끄집내놓고.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 300만 원에서 처음에 350 제시했다가 아무도 넘어가지 않죠. 그럼 400, 그럼 관할청에서 계속 압력가요. 빨리 사업 끝내야 되니까. 그럼 자꾸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주면은 우리 팔자. 800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800이 이제 내일 800 줄 것 같아.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자, 운동장, 거기 초등학교 운동장에 다 모이라. 매도 서류 다 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주민이 야, 800으로 주겠다 하라고 딱 발표하면 매도 서류 전부 다 뜬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일시에 얼마? 800에 다 결정. 그렇게 합니다. 이 지정개발처도 보면. 그러면은 자, 여기보다는 배로 많이 받았죠. 이거는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사업을 잘해요. 그런데 이거는 비싸게 매입했죠. 사업을 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담보금 맺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정비 사업비의 몇 프로? 20%. 재개발 사업 같으면 2조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그게 20%면 4천억이죠. 몇 개 낳고 해요. 담보금. 그래서 이 돈은 언제 돌려주느냐? 청산금 지급이 완료됐을 때 반환해준다 해놨죠. 청산금이 지급했다는 건 사업이 다 끝났다는 뜻이죠. 그럴 때 반환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밑에 순환정비 방식의 정비사업 보실 거 없고 내려가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으로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에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한 등 임시 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놨죠.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에만?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일 때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자, 임대주택 같은데 거주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택자금 융자 알선 같은 걸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어떻게? 자, 소유자, 주택 소유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뭐로? 무이자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주택 소유자는 자,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빌렸다가 자, 그걸 가지고 전세 살고 있다가 아파트 다 지으면 그 돈 다시 돌려주면 끝이죠. 이자 부담 안 해요. 이자 부담은 시행자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입자. 세입자에게는 자, 시행자가 이주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얼마 정도 주느냐? 자, 옛날 기준으로 세대당
기본이 500부터 시작합니다. 세당 500. 그리고 1인당 150씩 추가돼요. 옛날 기준. 그럼 4인 가족이면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줘요. 지금 좀 더 올랐겠죠. 그래서 한 1500 이상 줍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자, 근데 재건축 사업은 이걸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그럼 주택 소유자는 자, 전세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뭘 받아야 된다? 은행 가서 융자를 받아야 된다. 이자 부담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에게는 이주비를 누가 줍니까? 소유자가 지급해 줘야 되죠. 예, 이거랑 완전히 다르죠.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임시 수용 등의 자, 상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재건축은 안 합니다. 그걸 시험에 몇 번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양갈로 이번에 임시거주시설 설치, 사업 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줄치고. 이 경우 줄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대부가 어떻습니까? 면제돼요. 자, 그리고 줄칩니다.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일 경우 사업 시행자는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이나 토지를 이용할 때는 무료로 쓸 수 있죠. 공공단체 개인일 때는 무료가 됩니까? 손실보상 해줘야 돼요. 손실보상 해줘야 돼요. 자, 그 밑에 박스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1, 2, 3이 있죠. 그거는 박스 갈로 묶고 옆에 쓰세요. 거절사유입니다. 거절사유. 그러니까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또 사용신청 이전에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확정됐을 때도 거절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이미 임시 거주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사유 없을 때는 국가자치는 거절하면 안 돼요. 자, 그 밑에 3번 원상여부나 4번 임시상가 설치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느냐 정비 사업을 하면은 수용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봅시다. 사용 시행자는 정비위원회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서도. 자, 그런데 문제는 갈라네요. 그렇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수용권이 인정됩니다. 자, 재건축은 긴급할 때만 수용권이 인정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권이 인정되죠. 재건축은 긴급할 때만 수용권이 인정되는데 재건축 사업이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용권이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건축물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사용은 이법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절차는 대통령이 정하고 3번에 줄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줄치고 가로 뜯으시고 가 있는 때 공치법률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친대요. 그래서 공치법상 수용하려면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되죠. 이 정비법에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인정고시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양갈로 5번에 보시면 대지 건축물을 현물 보상할 경우 원래 수용하면은 현금 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현물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줄칩니다.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방금 앞에서 사실상 수용권이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반대자들 알박기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도입되어 있다? 매도 청구가 도입되어 있어요. 수용권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자, 동의여부 해당.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료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에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그게 동그라미.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자, 1번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증에 동의하지 않은 자, 즉 사업 반대자들이죠. 자, 여기에 동의 여부에 대해서 30일 내에 해답할 것을 촉구해라. 해답 기간 1항이 촉구받은 토용 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자 2개월 내 그게 동그라미 2개월 내 해답해야 됩니다. 3번 부동의 간주. 자, 2항의 기간 내 해답하지 않는 경우 그 토종 소유자는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자 증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해답한 것으로 봅니다. 해답하지 않으면 부동의로 본다 이 뜻이에요. 매도 청구 시기 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료는 기간 만료된 때부터 2개월 내 그게 동그라미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증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종 소유자와 건축물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토지 소유권 그 밖에 권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기간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 여부 해답 촉구는 며칠 내야 됩니까? 30일. 해답 기간은 며칠이에요? 2개월 내. 자, 매도 청구 시기도 2개월 내. 그걸 주의해라 이 뜻이. 자, 4번에 용적률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5번에 재건축 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문제풀이 때 보세요. 내려가서 6번에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 자, 줄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받은 때 부동산 등기까지 줄치고 관련 때는 없이고 한때는까지 줄치면 돼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서 등록한다든지 부동산을 등기하죠. 그때 채권비 달라죠. 그게 국민주택 채권이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에서는 이 채권 매입을 어떻게 해준다? 면제해 주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양갈로 2, 3, 4는 안 보셔도 되고 7번에 가서 다른 법령 적용 및 배제 1번 세분된 주거적 의제. 자, 줄칩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당해 정비 지정 고시일에 국계법상 다음의 주거지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주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까마바탕 박스는 보실 거 없고 그 밑에 박스에 1번 정비사업이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 환지 방식으로 시행될 때는 줄칩니다. 몇 종 주거지가 됩니까? 2종 일반 주거지로 봅니다. 2번 정비사업이 수용 방식 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줄칩니다. 몇 종 주거지로? 제3종 일반 주거지로 봅니다.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200세 이상 공급할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 건설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에 따로 정한 것은 줄칩니다. 어떤 지로 봅니까? 준주거죠. 임대주택이 200세 이상 들어가죠. 그럼 준주거지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밑에 양갈로 2번, 3번은 다 버리시고 그 다음 8번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 이 건물은 이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 갑이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새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3년 내지 4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자, 건물에
임차권자도 있을 수 있죠. 또 전세권자도 있을 수 있죠. 뭐 지상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권리도 새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임차권이나 특히 전세권 같은 단기성 계약은 3년 내지 4년 지나면 기한 끝나버리죠. 이럴 때 이런 계약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자 줄칩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 청구 등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밖의 계약상 금전 반환 청구권은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원래는 집주인이 줘야 되죠. 집주인 돈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사업 시행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 소유자에 기속될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관리하는 조치입니다.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자, 적용 배제 줄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경우 그 줄치죠.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의 줄칩니다.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에 설정된 임차권 같은 거 있죠.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보장이 안 된다 그 뜻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는 정비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에 임대차 계약 같은 거 해야 돼요. 인가받은 이유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9번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은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이제 내려가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갑니다. 자, 봅시다. 자, 정비사업이 기본 절차가 끝나면 관리처분계획 방식 절차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 방식 제일 먼저 분양 공고, 분양 신청, 자, 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 을 수립해야 되고, 자, 세 번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봤습니다. 네 번째 기존 건축물 자 이제 철거하고, 다섯 번째 자 새 건물주께서 착공하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인가 받고 완료 고시를 하면은 공사 끝나요. 여섯 번째 소유권을 이전하고 고시하고, 일곱 번째 등기할 건 등기하고 청산할 건 청산하면 이 절차도 끝나는데, 이 절차도 자 하는데 거치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먼저 관리처분 계획도부터 알아야 되죠. 자,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 전의 토지나 건축물
자, 감정 가격입니다. 감정 가격. 이 감정 가격에 상응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 뜻이에요. 자, 사업으로 조성이 되는 건축물 일부와 그 대지 지분으로 자, 바꿔주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부른다? 관리처분 계획이다. 사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감정 가격이죠. 그래시가 아닙니다. 감정 가격에 상해서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일부와 건축 있는 그 대지분, 즉 아파트를 말하죠. 이런 아파트로 바꿔주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절차 끝나면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편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놓고 봅시다. 재건축 사업. 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실제로 했던 재건축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 세대 수가 1200세대였어요. 자, 이것이 자 5500세대로 재건축을 합니다. 개발이 많이 생겼죠. 자, 그래서 실제 이 아파트가 재건축하기 전에 16평짜리였어요. 5천만 원짜리인데 재건축을 할 때 34평짜리 아파트로 바꿔줬습니다. 3억 4천짜리로. 그럼 이 16평짜리 아파트가 3억 4천의 가치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아파트의 본래 감정가는 한 5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개발이익이 많이 생겼으니까 자, 사학경비 저하고도 이익이 많이 생겼죠. 그걸 각 세대 분배해 주다 보니까 이거로 바꿔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국가에서 간섭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이거. 자기 헌집 헐고 새로 짓는데 국가에서 얘기 관여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집주인이 얻어야 할 이익이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갑이 15평 지분 가지고 있고, 을은 20평 지분 가지고 있고, 병은 10평 지분 가지고 있고, 정은 15평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주고 여기 새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다. 자, 갑에게, 을에게, 병에게 어떻게 바꿔줄 거냐? 정은 신청을 안 했다. 자, 그러면은 헌 아파트 저거 헐어버리고 새 아파트 지었죠? 이렇게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 뜻이.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에 인가를 받으면 이 관리처분 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으니까 그래야 기존 건축물 어떻게 할 수 있다?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교재에 149쪽에 보시면은 1번 분양공고 분양신청이라고 해놨죠. 분양공고, 자, 줄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갈로 때려주고, 부터 12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토종소유자에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그렇게 주셨어요. 통지사항이 밑에 박스에 1번에, 줄칩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과 고신날 기준한 가격, 즉 감정 가격을 통지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줄치고, 3번 분양 신청 기간. 자, 그 다음에 뭐 분양 신청서. 자, 이런 사항들이 통지 사항이에요. 그 밑에 박스 있는 거 있죠. 그런 기출문제 풀고 버리는 곳이니까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은 이 뜻입니다. 사업의 시행자가 며칠 내에 120일 내에, 즉 구체적 공사하기 확정된 이후 120일 내에 갑을 병정에게 통지를 해주라.
그리고 이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 내역을 일간신문에 뭘 하라? 공고하라 했듯이. 이때 통지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갑을 병정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을 통지해 줘야 돼. 실제로 이 아파트는 그때 당시에 자, 이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지고 있는 감정가에다가 이익 분배가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평에 실제로 그때 2천만 원 통지해 줬습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자, 갑은 15분 곱하기 2천 하니까 얼마? 3억이 되죠. 정은 을은 4억이 되고 병은 2억이 되죠. 이는 3억이 되죠. 자, 이렇게 통지해 주라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양갈비는 분양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해야 하고, 다만 사업 시행자는 가르침 계획 수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줄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분양 신청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30평짜리, 을도 30평짜리, 병도 30평짜리 분양 신청했다 이 뜻입니다. 자, 양갈로 3번의 분양 신청 방법이나 양갈로 4번, 5번까지는 다 오리굴달 이해해 보세요. 6번의 분양 신청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투기 가일지구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1학 4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그게 투기 가일지구란 말의 동그라미. 투기 가일지구의 정비 사업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 대상자, 일반 분양물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 자, 가로 떼놓으시고, 부터 5년 내 동그라미. 5년 내에 자, 투기가일주에서는 4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 법이 만들 당시에는 서울의 투기가열지구죠. 자, 그래서 이 투기가열지구입니다. 서울 전체가. 그래서 여기에 어느 재개발 지역,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34평짜리 하나 받을 것이 있어요. 이거 받으면 한 35억 정도 거래가 될 수 있어요. 또 여기에 재건축하는 곳인데 여기는 을이 아파트 34평짜리를 하나 받을 것이 있어요. 이건 받으면 한 40억 정도 합니다. 이 둘이가 부부예요. 자, 그래서 갑이 자, 이 아파트 34평짜리 35억짜리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을이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탁 걸리는 거예요. 투기가일주에서는 몇 년 안에 5년 내에는 다시 못 받죠. 부부 다 같이 합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결국 여기에 자기 옛날 재산에 대한 감정가정도밖에 못 받아요. 한 10억밖에 못 받고, 자, 30억이 날아갈 판입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뭐 고민합니까? 이혼. 이게 이혼법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정을 박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서로 이혼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씩 받았죠. 합십니까? 아, 또 당연하지 안 합니다. 각자 이래 살자. 이게 얼마 폈노? 그러면 여기에 피해보는 사람 누구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특히 어린 자식들은 여 같다, 저 같다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만든 법이에요.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좀 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뭐라 하는가. 다음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해놨죠. 그래서 이게 이혼법이다. 자, 7번에 공공재열 사업의 양수조건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2번에 가서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의 등에 대한 조치. 자, 우리 여기에 정은 분양 신청 안 했죠. 이거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동그라미 9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정한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자, 어떤 자 박스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 신청이 한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사람, 토지관리주군의 분양 신청 제한에 따라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 제외된 자. 네 번째 그 분양 대상에 제외된 자는 너무 작은 토지 건물을 가진 사람 제외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90일 내에 뭐 해라는 겁니까? 손실보상 협의해 주라. 그러면 정에게는 감정가 3억밖에 못 주죠. 조금 더 달라면 줘 줍니까? 줘 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수용재결과 매도청 소송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자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거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동그라미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청 소송을 제기됩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수용해야 되고 재건축 사업은 매도청 소송 넣어서 사넣으라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지연이자 사업 시행자는 2항에 따른 기간 즉 60일을 넘겨서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청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용 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정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60일 내에 그럼 정의 재산을 재건축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매도 청구해서 사놔야 되죠. 그런데 시행자가 매도 청구를 60일 내에 안 해요. 질질 껐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자 사업이 질질 끌으면 사업경비가 추가로 부담되죠. 그거 누가 부담해야 돼요? 가압을병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시행하는 사람들이 예를 미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아예 못하도록 60일 내에 매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넘겨서 한다. 그러면 거꾸로 시행자가 가압을 병정에게 지연이자를 줘야 돼. 지연이자. 아주 고립니다. 이 지연이자가. 자 보시면은 자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이자는 이유를 정해서 산정한다 해놨죠. 1번에 6개월 내 지연 일수에 따른 지연 이율은 얼마입니까? 100분의 5를 정합니다. 자, 2번에 자 6개월 초과하고 12개월 이내 지연 일수에 따른 이율은 얼마 정합니까? 100분의 10을 적어요. 자, 3번에 12개월 초과했을 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 이율은 얼마입니까? 100분의 15. 자, 지금 은행 금리 높죠? 기껏해야 4~5%예요. 지금 이게 12개월 초과하면 얼마 정한다? 15%. 어마어마하게 고리를 정하겠어요. 그래야 이 사업 시행자들이 60일 내 빨리 매도 청구 소송해서 사는 거 사놓겠죠? 그렇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관리처분계획 수립 인가 신청,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 받는 과정을 합니다. 자, 1번에 줄칩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한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각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시장 우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까지 줄치면 돼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시장 구성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 이하 내용들은 지금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있죠. 9가지 소개되어 있죠. 자, 1번 그게 체크합니다. 분양 설계 바꿔주는 기준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해라. 그렇게 돼 있죠. 예. 옛날에는 1990년대는 선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예. 선분양이라는 것은 로얄청 있죠.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로얄청을 몇백만 원씩 주고 팔아먹었어요. 예. 그러면 자, 그 한 3, 400 주면은 로얄청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호수에 구슬을 딱 줍니다. 그거 딱 주면은 요 가지고 있다가 구슬 구름 위에 돌릴 때 요 쥐고 손 놓고 그냥 빼라. 그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줌마 중에 나쁘죠. 나쁘고 나서 뭐라냐. 거기서 막 난리 나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거 또 지어주가 요렇게가 요렇게 빼라. 참 말 안 돼요. 안 돼. 예. 그래가 그런 식으로 하이 돈이라도 몇 푼 안 지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됩니까? 밑에 1층에서 4층 여기 옆밖에 안 돼요. 예. 그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양 신청에 만료일 기준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자, 선분양 못 한다 이 뜻이에요. 자, 3번에 분양 대상자를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산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뭐라 놨습니까? 이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그래서 이 아파트는 그 당시 분양가가 평에 1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3억짜리죠. 그럼 갑은 3억 들고 3억 신청하니까 추가 비용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을은 1억 작게 받았죠. 자, 1억만큼은 청산할 때 지급해 줍니다. 자, 병은 2억 들고 3억짜리 신청해서 1억 많이 신청했죠. 자, 병은 1억만큼 나중에 추가 납부해야 돼요. 자, 그렇게 정해진다 이 뜻이고. 5번에 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과 고시날 규정한 가격이 들어가야 되죠. 감정 가격입니다. 그 세 가지를 주의하고 보시라 이 뜻이.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있는 내용들 있죠. 다 시험 기출문제 한번 풀이하면서 다 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양관리분의 재산 등 평가 방법 찾습니까? 문제 풀이 때려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조정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문제 풀이 때 봅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자, 수립기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 기준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토종 소유자에 공급해야 됩니다. 자, 1번. 종전 토지 건축물 면적,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이 넓히거나 좁혀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즉 정감한지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거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건축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즉 한지 같은 거 안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4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 일부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물을 교부할 수 있다. 즉 입체 한지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정한지 감한지 이런 거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험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공급이라든가 있죠. 그 부분이 주의해야 되겠죠. 자, 1번에 거기에 줄칩니다.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할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했을 때는 1주택만 공급한다. 그러면 한 명이나 한 세대가 여러 개 가지고 있던 공유한 게 몇 개만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줍니다. 자, 그 옆에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해놨죠. 주관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적용하는데 그 옆에다 하살표 하시고 이렇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1주택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중앙인 개선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이 최대로 하면은 2주택이라고 썼어요.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넣어서 2개까지 줍니다. 중앙인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원칙적으로 몇 개 준다? 1개 주는데 최대로 하면은 2개까지 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메모했습니까? 이번에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강목의 경우에는 강목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데 가에 줄칩니다. 2명 이상이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 그게 줄치시고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런 뜻이죠. 자, 여기 300제곱미터짜리 토지를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정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갑은 100제곱미터가 자기 집은, 을도 100, 병은 60, 정은 40이다. 자, 그러면은 울산이나 부산 같은 지방에서는 조례로 자, 60제곱미터 이상부터 1주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 을, 병까지는 주택 하나씩 줘요. 자, 그리고 서울 특별시 조례에 할 때는 90제곱미터 이상부터 1주택을 줍니다. 그럼 서울에는 갑과 얼마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소유자에게는 줄칩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1번 줄칩니다. 가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 줄쳤어요. 자, 가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아닌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는 소비한 만큼 다 줍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부산 같은데 재건축 사업일 때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많이 받은 아주머니가 부산에 한 번 나왔어요. 40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동을 받습니다. 아파트 한 동. 자, 물론 다만담에 투기갈주나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줄칩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동 소유자.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자, 2, 3번은 옆에 보면 무조건이나 해놨죠? 이건 무조건 다 줘야 돼요. 투기가일주든 정대상지이든 2번, 3번은 관계없이 다 줘야 됩니다. 자, 다는 밑에 다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라로 갑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사업시행과 고시날 기준한 다음 줄칩니다. 가격 범위. 종전주택의 주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전용 면적 60평 이하로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 규정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최대 몇 개 준다? 2개 준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가격 범위 안에 2개 줄 수도 있고 면적 범위 안에 2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이 단독주택이 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다. 그러면 85제곱미터짜리 하나, 60제곱미터짜리 하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45밖에 안 되죠. 예. 이게 34평짜리고 이거는 24평짜리죠.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마에 가서 줄칩니다. 가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종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럼 가밀억제권역의 재건축은 몇 개가 준다? 3개 준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6번에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라 되어 있죠. 5, 6월 달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넘어가서 7번 관리처분 계획 공람 및 인가 절차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뭐 5, 6월 달 보면 되는데 양갈분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이라 되어 있죠. 자, 그것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7, 8은 그대로 두세요.